보던 듯이 저문강에 삽을 싣고입니다. 뭐랄까요? 조금 이제 어두운 분위기의 시이고 그렇게 좋은 시대 때 작성된 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뭐 연행별로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전반적으로 어떤 시의 흐름, 내용, 분위기를 조금 습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쌤이 한번 쭉 읽고 나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흐르는 것이 물뿐이리요.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내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샛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네, 전체적으로 조금 어둡죠. 네, 어둡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연행별로 분석을 조금 해볼게요. 약간 뭐랄까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일종의 뭐 중년의 마음을 노래했다라고 보는 썰도 있고, 경제적으로 조금 많이 어려운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의 어떤 슬픔을 노래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작품입니다.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라고 하는 구절에서 흐르는 것은 물이다. 하지만 물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건데, 흐르는 것은 은유법이고요. 원관념은 노동자의 힘겨운 삶, 노동자의 힘겨운 삶은 흐른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에 비유한 겁니다. 은유한 거. 노동자의 힘겨운 삶의 보조관념이 물이고 이 물의 원관념은 노동자의 힘겨운 삶입니다. 물뿐이랴라고 하는 건 서리법에 사용이 된 거고요. 그만큼 노동자의 힘겨운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겠지. 강조.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과 같아서 노동자라고도 볼 수도 있고 소외된 민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라고 볼 수 있고 약간 하층민들의 삶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같아서라고 하는 것은 비유법 중에 직유법에 사용이 된 거고,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이 강변이라고 하는 건 물이 있는, 흐르는 물이 있는 공간이고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삽은 화자 자신이 노동자임을 나타내는 시어이고, 어쨌든 막 요즘에 유행하는 노동이 정신적인 어떤 그런 노동이 아니라 스마트한 노동이 아니라 육체 노동, 일용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삽을 씻는 행위, 삽을 언제 씻겠어요? 노동이 다 끝나고 씻습니다. 보통 노동의 종료를 얘기하는 거, 또는 다음을 준비하는, 내일을 준비하는 노동자의 자세. 그리고 매일매일 일을 하고 삽을 씻는다면 그것은 노동의 굴레 속에 들어가 있다, 또는 숙명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조금 같이 보시면 좋은 작품이 뭐냐면, 뭐 작품이라기보다는 외국의 어떤 기사 사진인데요.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찰리 채플린이 등장하는, 그가 노동의 굴레 속에서 반복적인 일상을 살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 강변의 슬픔도 퍼다가 버린다. 그러니까 슬픔이라고 하는 건 사실 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굉장히 추상적인 관념인데, 펄 수 있다로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슬픔은 화자가 느끼는 정서의 직접 표출이고요. 퍼다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관점인 슬픔을 구체적인 물질 또는 실체가 있는 대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하는 구절이고 고전 시가와 동일한 출제 가능성 뭐랑 연결될 수 있겠니? 뭐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베어내어 밤을 구체화했으니까. 흐르는 물, 강물의 노동자의 고통, 고뇌, 슬픔을 떨쳐낸다라고 하는 의미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씻어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었던 것을 노동이 끝나가지고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 씻어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슬픔은 관념의 산물로 표현의 모순이라는 선지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분석지에 좀 넣어봤습니다. 버린다, 니은다라고 하는 현재 시제 선언할 어미가 사용이 되었고 현재 시제 선언할 어미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효과는 현장감, 실제감, 생생함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강물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화자 강물에 하루의 고단함과 노동의 슬픔 따위를 떨쳐내고 있다. 버리는 행위는 지친 화자에게 위로를 주는 행위 하지만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다음번 회차가 되면 노동에 나가야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숙명적인 굴레 같은 삶을 표현하고 있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일이 끝나 날이 저물어 끝나는 이전 행들과의 시간 흐름을 나타낸다. 서사적 구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서사라고 하는 건 이야기, 스토리가 있다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저문다, 시간적 배경, 저녁 시간 또는 퇴근 시간, 노동이 끝난 하루, 노동이 끝난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일단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 물과 같아서 교무실에 나와서 손을 물티슈에 닦으면 거기에 하루의 어떤 힘든 고통, 고뇌, 어떤 답답한 부분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고 저뭅니다. 항상 우리는 10시 넘어서 끝나니까 모든 학원 수업들은 10시 넘어서 끝나니까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은 무정물이죠. 근데 살아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스스로 깊어질 수 없는 거고 근데 막 깊이가 더해지는 강이야. 자, 근데 언제 깊이가 더해집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속이 있잖아. 물이 이렇게 있잖아. 비커에 물이 있다고 치자. 물에 무언가 쌓이면 이게 점점 올라오죠. 물속에 무언가 쌓이면 수심이 사실 깊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부피가 있으니까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동자의 슬픔, 고통, 고뇌, 비애가 쌓여가는 상황이고 얘는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깊어간다라고 하는 건 노동자의 비애, 고단함이 적지 않다는 없을 수가 없겠죠. 노동자라면 시각적 이미지고 깊어가는 는이라고 하는 현재 시제로 표현되었고 깊어간다는 하강적 이미지고 그리고 침전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적으로 침전하는 자아 성찰의 과정 이건 뭐 생각하시면 됩니까?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도 이런 구절이 비슷한 구절이 나오죠. 나는 언제까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일까 아니냐 하강하는 것일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강은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적 대상을 표현한 것이고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운답니다. 쭈그려 앉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 소심하고 위축된 자아의 상징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떳떳하지 못한 화자의 모습 또는 심리 상태가 행동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담배라고 하는 시어는 현대시에서 자주 나타나는 단어기는 한데요. 무기력함의 상징입니다. 물론 막 10대들에게 있어서 담배라고 하는 건 물론 피면 안 돼 얘들아. 피면 안 되는데 답답해서 피진 않을 것 같아요 10대들. 근데 이제 실제로 직장인들을 보시면 답답하니까 이제 그 시간만큼 조금 이제 아유 힘들어 약간 이러면서 피우는 답답하고 고된 화자의 하루를 상징을 합니다. 항상 제들아 현대시에서 담배라고 하는 소재가 나온다면 답답함 또는 원통함과 연결하시는 게 보편적으로 더 학습이 수월할 겁니다. 담배나 명사와 보조사의 결합인데 의욕이 없는 상황, 무기력함, 무력감, 소극적이고 체념적이다. 왜?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지금 노동자고 뭔가 내 일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일 수밖에 없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일용직 노동자 삽으로 뭔가를 하는 행위니까 그거를 다 끝내고 삽을 씻고 나서 그 옆에 쪼그려 앉아서 담배를 핀다. 얼마나 답답해 보입니까? 그런 어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거기 공감을 하지 마세요. 나는 돌아갈 뿐입니다. 나라고 하는 일종의 외적 화자가 표출이 되었고
돌아갈 뿐이다. 돌아갈 수 있는 것밖에 없다. 노동이 끝났으니까 갈 데가 돌아갈 곳이 없다. 돌아갈 수밖에 없다. 노동무의 화자의 무기력함. 노동의 시간 외에는 스스로의 존재는 하찮은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이 내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잘 봐. 삽으로 하는 행위 중에서 딱히 중요한 일은 없을 겁니다. 농사가 아닌 이상. 그래서 노동의 시간에도 주목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요. 앞에 등장한 삽과 연결하시고요. 의욕이 없고 무기력함, 무력감, 소극적, 체험적 전부 다 공통되어 있는 통일된 의미의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라고 하는 것은 삽자루, 이게 삽자루가 뭐냐면요. 잘 봐. 삽은 이렇게 생겼죠. 삽. 자루는 손잡이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 삽자루라고 하는 것은 부서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안 부러지겠지. 쇠로 돼 있으니까. 근데 얘가 부서지면 대체가 되거든. 쉽게 바꿔서 끼워버리는데 버려가지고 쉽게 끼워버리는데. 그래서 삽자루는 노동을 위한 도구임과 동시에 도구 중 가장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도구다라고도 볼 수 있고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의 의미는 노동자로서의 삶 또는 가난한 현실을 상징을 하고요. 무기력하고 의욕 없는 숙명과 같은 삶이 나옵니다. 찰리 채플린 등장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던 타임즈. 네, 요거 그 톱니바퀴가 하나 나옵니다. 내 인생이 톱니바퀴처럼 그냥 계속 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진 작품과 함께 동시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동일한 시효가 반복되고 있죠. 반복은 강조를 위한 표현법이자 수사법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음률 형성할 수 있고 화자의 심정과 처지를 강조한다. 날이 저물고 저물어서와 동일한 맥락으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화자의 삶, 노동의 굴레, 발전이 없는 화자의 삶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색강바닥 썩은 물의 색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큰 강의 줄기에서 한 줄기가 갈려나가 중간에 섬을 이룬 강입니다. 자, 혹시 신천에서 러닝 같은 거 해보셨다면 신천이 이렇게 있어요. 그 옆에 약간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는 땅이고 여기가 약간 또 약간 작은 이제 흐르지 않는 유속이 되게 덜한 어떤 물이 고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류에서 다시 본래의 큰 강에 합쳐지는 강이고 대부분의 색강은 수질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왜? 유속이 느리니까. 네. 그래서 썩은 물은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을 상징을 합니다. 환경오염과 관련된 다른 작품과 연계 가능성이 있고요. 자, 썩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생명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희망과 생명력 또는 의욕이 없는 노동자의 삶을 상징을 하는 거고요. 화자의 삶을 썩은 물에 비유하고 얘는 은유법으로 들어가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 썩은 물에 달이 뜬다. 그러니까 심지어 유속이 있는 메인 물에 달이 뜨는 게 아니라 썩은 물에 달이 뜨는 거야. 그러니까 반복되는 노동자의 삶 앞에 등장한 저물고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무니까 달이 뜨겠지. 시간의 경과다. 일상이 반복되는 의미의 행을 반복하고 있다. 노동의 굴레, 늪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달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볼게요. 달 자체의 의미와 뜨는 달, 뜬다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구분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달 자체의 의미는 썩은 강, 화자의 모습과는 반대지. 왜? 썩다라고 하는 건 생명력은 없지만 달을 뜨면 뭔가 좀 밝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는 특성은 반대입니다. 특징은 반대입니다. 하지만 달이 뜬다. 이날도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뜨고 모레도 뜰 거 아니야. 근데 뜨는 것 자체는 반복적이고 화자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도 그랬고 달 자체의 의미보다는 뒤쪽 의미, 후자의 의미, 행위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걸로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난도 문항은 전자의 의미가 후자의 의미를 구분을 해서 출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저와 같아서 우리는 노동자, 일용직, 산업화 시대에 도구적 가치로 전락하게 된 도시 이주민을 얘기를 합니다. 저 흐르는 강물, 계속 반복되는 더러운 곳이 쌓이는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는과 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저와 같아서 달과 같아서 계속 반복되는 의미를 상실한 지속적인 반복적인으로도 볼 수 있는 또는 둘 다 해당이 되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같아서 연결형이 사용되고 직유법 썼고 자 원관형은
노동자, 보조관념은 저, 강물이거나 다리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구분 잘 하시거나 그냥 같은 의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흐르는 물에 삽을 싣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먹을 것 없는 이라고 하는 구절은 현재 노동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궁핍하고 가난한 정서, 가난한 처지 상황을 단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이죠. 암담하고 궁핍한 노동자의 삶, 암담하고 궁핍한 노동자의 현실, 체념적 태도고 운명 수용적 태도. 왜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마을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자, 화자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인 장소. 노동이 끝나고 끝난 후에 이전한 장소가 바뀌었으니까 화자의 현실, 쉽게 나아지지 않는 가정 형편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썼으니까 반복의 굴레, 지속되고 있는 화자의 상황 및 가난 또는 처지, 돌아가야 한다, 가야 한다. 현실 수용하는 태도고요. 성찰의 결과 바꿀 수 있는 건 없어. 하지만 난 해야 됩니다. 현실에 대한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성찰이죠. 하지만 바뀌는 것이 없는 현실임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화자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어둡습니다. 어둡고 의미 추론, 의미 파악의 문제가 대부분일 테니까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요즘 21세기 사회와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정서 자체가. 왜? 요즘은 막 육체 노동이 주를 이루는 사회는 아니니까. 하지만 약간 3D 업종으로 보시면은 그렇게 조금 어두운 사회 현실 또는 뭐 비판이나 아니면 앞서 쌤이 설명을 드렸던 업로드가 되어 있는 산업화와 연관되어서 함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